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공매도 전면 재개,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 최근에 전달 받으셨을 텐데요. 8월 17일자 날짜로 시점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전면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금융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반등장이 가장 강하게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열 양상을 어느 정도 잠재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 어떤가요? 자, 8월 21일 방송을 찍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리 하락장만 나왔었던 이 시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도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열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급락장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를 띄울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공매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과열되는 종목 혹은 과열되는 시장을 조금 잠식시키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한 어떠한 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야만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즉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이제 대차를 하게 되죠. 빌려주죠. 그 빌려주는 것이 이제 내가 확보한 수량만큼만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공매도가 너무 심한 종목 같은 경우 대차 자체를 못하게끔 좀 막아달라. 이런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차입이 없이 공매도가 하는 케이스들이 정말 수십 차례 적발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자, 대다수가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매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된 이유는 차입, 그러니까 차입한 수량만큼만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차입 없이 공매도가 가능한 케이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소식들을 보면 악재 공시 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내서 불법적인 매매 80%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누구다? 외국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당국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긴 업체 18곳을 적발했고 개인은 2명 정도를 적발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 불법 공매도가 수두룩하다. 이유는 죄다 차고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수치를 좀 보게 되면 2023년도 금융당국이 적발한 외국계 금융사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입니다. 자, 보게 되면 UBS, ESK, 문체이스 들어보지도 못한 샘자산운용, 레이라이언트 등등 미주호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다 뭐예요? 공매도 이유가 차고, 과실, 차고 다 차고라고 합니다. 그죠? 차고와 과실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승인을 떨어뜨려 줘야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상관한테 어떤 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승인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오와 과실이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 언뜻 이성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자, 과징금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110이라고 써 있는 게 110억이 아니에요.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730만 원, 11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과징금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하고 진행을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21억, 38억 이런 케이스들도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외국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은 어때요? 수백억, 하다못해 수천억의 과징금도 물다 보니까 그리고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자체가 파산하는 경향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2,7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38억 정도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회사가 뭐 파산할 형국까지 이르진 않기 때문에 워낙에 법적으로 약한 우리나라다 보니까 외국인의 공매도, 이러한 불법적인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본 조달 활동에 어느 정도 동참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죠? 그것을 토대로 어쨌든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우리는 또 수수료까지 같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좀 지위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 사실상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전 정책 수립 없이 그냥 공매도 전면 개방하면 된다. 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으니까 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산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공매도는 당연히 재개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매도 정책이 테마주 수급 쏠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도 봤지만 어떻게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 아무리 공매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매도 세력을 오히려 이겨버리고, 그리고 쇼커버링 물량을 토대로 주가가 더 대폭적으로 폭등해버리는 케이스들도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게임스탑이란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기업 가치보다도 수십 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과열 그리고 비이성적인 부분들은 사실 한 번씩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마주의 수급 쏠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이제 중대형주에서는 한쪽으로 너무 가치 대비 너무 폭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과열 현상은 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를 중소형주에 전면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금감원에서 고의적인 무차익,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공매도에 첫 적발한 사례도 2023년도 5월 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악재성 정보를 누가 먼저 정보를 입수합니까? 외국 기관, 예를 들어 세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들이 먼저 정보를 입수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이 정보를 몰랐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손실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악재 공시가 뜨게 되면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보를 미리 알았었던 세력들만 돈을 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소형주에서는 워낙에 횡령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악재성 정보를 미리 주는 것만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 주장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속적인 매도세를 강화하는 이유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이 주장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세계 160개 글로벌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 산업금융시장협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지되기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져오고 있는 요소가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은 기관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예를 들어 기관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도 낼 수가 있겠고 삼성자산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들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내가 가진 이제 수량만큼, 의결권 수량만큼 어떤 배당을 증액시키다 혹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시하라 이런 주장들을 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좀 약해요. 그래서 외국은 이런 기관에 대한 워낙에 그 보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관들이 뭘 요구해요? 배당.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 좀 해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최대 주주가 워낙에 지분율이 높아요. 50% 이상입니다,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표결 의결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이제 3% 룰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명계좌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또 3% 이상인 이런 지분을 어떤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우리 못하게 좀 해줘 라는 것들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관들의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진행하지 못하게끔 이런 만드는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승계를 위한 저평가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지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뭐 배당이라든가 주주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좀 그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억측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먼저 시급하게 나와준다면 당연히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사례를 토대로 외국계 공매도 세력의 1차전 완승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외국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뭐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나오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앞으로 이런 에코프로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해야 외국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이러한 좀 불법적인 공매도를 토대로 수익을 보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오히려 이런 에코프로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 배터리 아저씨도 있었겠지만 배터리 아저씨를 토대로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쏠렸죠. 그죠? 매수세가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을 이겨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다 재개한다라고 한다면 2200개 종목에서 공매도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합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죠? 우리도 공매도 한번 무찔러 봅시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급들이 분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이렇게 공매도를 이겨버리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해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현재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도 안에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공매도 척결 캠페인에 대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이런 동등 조건에 대한 법률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 뭐 정확하게 판결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은 90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외인은 무제한이었습니다. 자, 외국과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외인이 지속적으로 그냥 공매도를 쳐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환 기한과 담보 비율을 외국인과 개인이 동등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90일 이렇게 상환 기한을 토대로 추후에 만약에 연장하고 싶으면 다시 또 추가적인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놔서
무차별적 공매도를 우리 스스로 금융 당국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장치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 교란에 대한 이런 부분적인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기관의 힘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당국에서도 빠르게 인지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똑같이 기관과 외국인처럼 존중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려면 그 시스템을 완비시키는 이런 국회라든가 이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법률적인 부분들을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전두지휘해서 만들어주다 보면 아주 안정적인 이런 자본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그런 자본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주경야독에서도 열심히 캠페인 운동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모쪼록 8월달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